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안도의 한심을 내신 하루였네요. 우선 어제 급락은 좀 차익 실현 매물로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 이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만 별탈 없이 잘 지나가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JP모건도 내년에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고 코로나만 해결된다면 대외적인 여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길게는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되 그냥 종목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9일 장마감싹3 출발해 볼게요. 자, 코스피 어제 하루 쉬더니 오늘 바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며 2755.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했지만 백신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고요. 영국이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서 미국도 화이자 백신을 곧 승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어느 날은 합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너무 그때그때 의원들의 반응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는 아직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어요. 공화당은 책임 보호 조항을 원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지방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서로 물러나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부양책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미 의회가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인 예산안을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요. 이 기간 내에 합의를 이뤄내야 할 텐데 좀 걱정이네요. 만약에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가 불발된다면 시장이 좀 엄청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1,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기록했네요. 개인은 이 틈을 타서 좀 정리해두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부활했고요. 그 밖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어제 대비해서 0.77%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조금은 아쉬웠어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했고요. 기관은 574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사들였을까요? 코스피 시장 순매수 1위는 LG화학, 2위는 아모레퍼시픽, 3위는 삼성 SDI, 4위는 호텔신라, 5위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제약, 2위는 PI첨단소재, 3위는 에코프로비엠, 4위는 어버브 반도체, 5위는 ISC입니다. 네,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많이 담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의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은 두 종목 모두 사들였네요. 이번에 판결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럭셔리 포트폴리오 강화와 또 이니스프리의 구조조정 그리고 아리따움 직영점 재정비 효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중국의 쌍 12절 쇼핑 행사를 앞두고 화장품주들이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어버브 반도체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거든요.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거 아시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MCU가 뭐냐면 모든 전자제품에 1개 이상은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 예약, 알람, 온도 조절 이런 단순 작동부터 특수 기능까지 제어를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가전제품과 모바일, 자동차 이런 전 분야에 쓰이죠. 어버브 반도체는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소비자 가전용 MCU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화웨이, 밍텍 등 글로벌 핸드셋 업체의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에 칩과 센서를 공급하고 있어요.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 전자파 흡수 방지 센서가 있는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부품으로 이미 탑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메모리는 5G, 인공지능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있어서 더욱 그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기 때문에 종목 공부 차원에서 우선 봐두세요. 어제 구독자분들 중에 수성율마님이 오늘장에 노려볼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 꼽아주셨는데 대단하신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이노베이션, 3위는 한국전력, 4위는 아모레퍼시픽, 5위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1위는 콜마 B&H, 2위는 PI첨단소재, 3위는 삼강 M&T, 4위는 동진세미캠, 5위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기관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택했고요.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로 사들였네요. 그리고 동진세미캠 요즘 자주 보이는데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도 PI 첨단 소재를 많이 담았네요. PI 첨단 소재 한번 짚고 갈게요. PI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PI 필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예요. 생산 능력도 세계 1위고요. 저는 이렇게 세계 1위인데 몰랐어요. 아무튼 핵심 제품은 방열 시트용 PI 필름인데요.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방열 물질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 방열 시트용 PI 필름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연성 동박 적층판에 장착되는 PI 필름을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PI 필름과 얇은 구리박을 같이 붙인 제품으로 연성 회로 기판의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제품 다각화를 좀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5G용 PI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이 제품보다 성능이 20%가량이나 향상된 PI 필름을 추가로 개발해서 지난 10월에 양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2021년에 출시하는 5G 스마트폰에는 본격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치본 필름용 PI 필름 시장에도 올해 진출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폴더블 폰과 대형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고해상도 8K로 구현을 해내려면 반도체를 장착해야 하거든요. 이때 이 반도체를 치본 필름용 PI 필름 위에 부착해야 한다고 해요. 이 치본 필름은 반도체 칩을 직접 얇은 필름 형태의 인쇄회로 기판에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장도 전망이 굉장히 밝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모터 코일에 입히는 절연용 PI 시장에도 뛰어들었거든요. 자체 개발, 양산에 이미 성공을 하고 2달 전부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 모터에는 구리선이 여러 개 감겨있기 때문에 이 구리선끼리 합선이 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 전선처럼 바깥 부분에 고무를 입히면 모터 크기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구리선 바깥에 PI 필름 원료인 바니쉬를 매니큐어 바르듯이 발라준다고 하네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적외선 센서에 들어가는 절연용 PI 바니쉬도 개발해서 올 상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바일용 제품에 더해서 이렇게 전기차와 반도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충하고 있어서 매출액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규 사업을 고려해서 추가 증설도 결정했거든요. 투자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증설 물량의 효과는 없겠지만요. 내후년부터는 증설로 인한 매출이 좀 추가될 전망입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음극재 공급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아직 최종 공급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사와 논의한 공급 물량의 최대치가 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공급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세계 시장에서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더 높이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뿐 아니라 관련주들까지도 전부 급등했어요. 우선 피닉스 소재,
휘닉스 소재는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이 있게끔 발판이 되어준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포스코가 양극재 관련 기술이 전무했던 상태일 때 휘닉스 소재는 양극재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두 회사가 합작사인 포스코 ESM을 설립했어요. 그렇게 포스코 그룹이 2012년 양극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후에 포스코 캠텍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작년에 포스코 ESM과 포스코 캠텍을 통합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출범시켰거든요. 아무튼 오늘 휘닉스 소재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납품하는 코스모 화학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웰크론한텍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급등했네요. 네, 다음 종목은 ISC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순위에 든 종목이라 따로 빼봤어요. ISC는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데요.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 MEMS 기반의 초미세 피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본격 양산해서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은데 MEMS는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작은 기계적 구조물과 전자회로가 결합된 초소형 정밀 기계 제작 기술을 말해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센서들이 이 MEMS 기술로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동력으로 꼽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반도체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예요. 국내 고객사를 통해서 성능 검사와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 기존 제품 대비 90% 이상 성능이 개선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및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5G나 AI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디바이스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증가했고 그래서 초미세 피치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매출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던 5G 이동통신 안테나용 필름 소재 시장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내년에 양산을 시작해서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면세점 테마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오는 12일부터 국제선 관광 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무착륙 관광 비행이고요. 상공을 그냥 선회만 하다가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국외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국내선 관광 비행과는 달리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에 오늘 신세계, HDC,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 신라 등 면세점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진짜 여행하고 싶네요. 네, 마지막은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 풍력 에너지 테마입니다.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어요. 최근에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서 우리까지도 탄소 배출 순 제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수소산업은 과거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특히 바이든 효과로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시장 모두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연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해상풍력이 그린 뉴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CS-윈드, CS-베어링, 삼강 M&T 모두 많이 올랐죠. 근데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전망이라서 이런 종목들 길게 보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소 관련주 중에서 두산 퓨얼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두산 퓨얼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우선은 이미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차 이런 수소 산업 영역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배출 순 제로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서 수소 산업 육성은 앞으로 더더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특히 우리 정부는 2040년 수소 연료전지 설치 목표 8기가와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수혜를 볼 확률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최대의 수소 시장인 대한민국의 절대 강자고 이미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두산 퓨얼셀이. 근데도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예요.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 6만 1,000원까지 본다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당장에 조금 주가가 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네, 오늘 앞에 말이 조금 길어져서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오늘 장마감 싹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싹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도 점점 넘쳐나기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아주 잘 선별해서 성공적인 매매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또 만나요.